안녕하세요.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OA 실무 시간입니다. 이번 11주차에서는 데이터 관리와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함수가 조금씩 추가되기도 할 테니까요.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대량의 자료를 관리하는 엑셀을 통해서 대량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유효성 검사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같이 예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도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우리 실습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A 실무 실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계산 기능뿐만이 아니라 대량의 자료, 수십 개, 수백 개, 나아가서는 수천 개의 자료들도 엑셀이라고 하는 시트 안에 집어넣고 대량의 자료들을 간편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대량의 자료들을 편리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엑셀에다가 지금 제가 미리 몇 가지의 제 자료를 좀 입력을 해 놨어요. 보시면은 어떤 기업에서 대리점이라고 하죠. 대리점에서 사원들의 사번, 그리고 이름, 그리고 부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직책이라든가 그리고 월, 품목, 단가 같은 항목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엔 뭐죠? 어떤 기업에서 이 웹판원들, 영업사원들이 어느 부서에 직책이 뭐고 또 몇 월 달에 어떤 품목을 팔았고, 근데 그 어떤 품목이라는 것이 몇 가지, 몇 개의 품목을 팔았느냐, 그래서 판매 금액을 결정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자료를 모은다라고. 대략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판매 사원들도 많고 또 그리고 품목들도 다양할 텐데 좀 몇 가지 좀 제약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예제이니만큼 사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사원들이 지금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령 3312, 그리고 최영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처럼 수십 개, 수백 개 있질 않아요. 여기 위에 지금 샘플로 올려놓은 것처럼 영업 1부, 1부니까 2부, 3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3, 4개 정도 많아야지 한 3, 4개 정도의 영업 부서가 있을 거예요. 또 직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아직 기업에 취업하지 않았을 테니까 정확한 직책은 직급은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그냥 사원이죠. 그리고 사원이 좀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리가 되고요. 대리가 되셨을 때 그 위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긴 하지만 보통 팀장이라든가 또는 뭐 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차장이 있으면 차장 위쪽에는 과장이 있겠죠. 과장 위쪽에는 바로 이제 부장이 있겠고요. 부장이 직접 영업을 뛰러 나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보통 아마 과장급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칩시다. 자, 그럼 월도 마찬가지죠. 1월부터 12월까지 딱 12개 밖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품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보니까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가전제품의 단가가 여기 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량이 이거는 지금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 그냥 임시로 넣어 놓은 겁니다. 몇 대를 팔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하게 되면
판매 금액은 뭐 금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매출 기록부를 작성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 사원이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늘어날 때마다 영업 부서를 딱 일일이 다 적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뭐 수십 개나 수백 개나 이렇게 매번 영업 1부인지 영업 2부인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직책도 뭐 계속적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고 치고요. 이것도 노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편리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성 검사라고 불러요. 자, 유효성 검사라는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안내를 해드리자면,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 유효한지 아닌지, 또는 그것의 셀에 그 값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 예,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엑셀이 판별해 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삑 에러를 발생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유효성 검사, 또는 내가 딱 지정해 놓은 값들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기능을 유효성 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기능을 사용해서 좀 편리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죠. 먼저 수작업을 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봐야 여러분이 왜 이게 편리한 기능인지를 이해할 테니까, 먼저 불편한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영업 1부, 잘못 썼네요. 영업 1부, 영업 2부, 뭐 사람별로 다 다를 테니까요, 오타가 납니다. 영업 2부, 영업 3부, 뭐 제가 적당히 입력하는 거예요. 또 이 친구는 또 영업 1부 이렇게 입력한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 많이 쳐서 이제 지금은 몇 가지 안 되지만 한 수십 개를 쳤어요. 그래서 바톤 터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자료를 또 입력한다고 쳐요. A라는 사람이 입력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영업 한 칸 띄고, 이 사람은 좀 어, 깔끔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한 칸을 띄고 3부, 또 영업 한 칸 띄고 2부.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고 칩시다. 다 입력해 볼까요? 자, 이 표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이 기업에서는 영업 1부부터 3부까지밖에 없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더 이상의 부서는 없는데, 하나 질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자, 지금 제가 한 절반 정도 입력한 요 영업 1부와 아래쪽에 입력해 놓은 요 영업 1부가 같은 자료로 엑셀이 인식할까요? 아닐까요? 뭐 같은 글자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같은 영업일부로 인식할 수 있겠죠. 질문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자, 영업 일부라고 하는 것과 영업 한 칸 떼고 깔끔하게 적은 영업 일부는 엑셀은 다른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즉, 여기 옆에 이호원과 영업 일부 이호원과, 그리고 위쪽에 있는 김현주 영업 일부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왜 그러지? 당연히 한 칸을 집어넣었으니까 아래쪽에. 예, 여러 사람이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이런 일 분명히 발생하겠죠. 어떤 사람은 붙여서 영업 부서 숫자와 명칭을 쓰고, 어떤 사람은 띄어쓰기를 쳐서 입력을 하고, 다른 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같은 영업 부서에 속속되어 있지만 엑셀은 다른 값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영업 일부 사람들만 보고 싶을 때 이 영업 한 칸 떼고 일부의 사람은 빠진 채로 우리에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대량의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성 있게 작업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지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가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쓰고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블럭을 지정합시다. 물론 여기 아래까지 쭉 더 내려가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해 주고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유효성 검사를 쓸 거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지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블럭 지정한 상태에서 자, 위쪽에 보시면 메뉴 중에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 보이시죠? 자, 데이터 메뉴를 누르게 되면 리본 메뉴가 변화를 하죠. 이 중에서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 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이 내가 설정한 블럭 안에서의 유효성 검사는 지금 어떤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모든 값을 다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유효성에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예, 다 아무 값이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목록이라는 것부터 해 볼게요. 목록. 자, 눌러보면 자, 목록으로 제한을 걸어 버리는 거죠. 가령 자,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자, 이렇게 세 개의 값만 입력할 수 있다고 내가 제한을 걸어 버리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보면 또 편리한 기능이 유효성 검사는요, 직접 여기다가 영업 부서라고 수작업으로 칠 수도 있지만 유효성 검사를 걸어 놓은 셀에는 이런 식으로 옆에 조그만하게 드롭다운 박스라는 게 생겨요. 보이시죠? 이게 드롭다운 박스라 불리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한번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니까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목록이 화면에 보여요. 그래서 마우스로 딱 찍어 버리면 타자를 칠 필요가 없이 목록에서 곧장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입력해 볼게요. 편리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까 설명드렸었던 바로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자, 영업 제가 다른 사람이 친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이 입력을 또 바턴 터치해서 많은 양의 자료를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한 칸을 떼고 일부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엑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사람은 앞에서 입력했었던 사람은 영업 일부라고 붙여서 입력을 했어요. 근데 뒤따라 이제 입력하는 사람이 한 칸을 떼서 입력하죠. 이때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삐리리 하고 오류가 뜨죠. 이 셀에는 정의되어져 있는 값들만 입력되어져 있어서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류가 떠요. 그러면 여기 셀에 들어가는 값들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영업 한 칸 언더바 3부 이렇게 해볼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미리 내가 지정해 놓은 요 세 개의 값 이외에는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는 기능이죠. 그러면 뒤따라서 입력하는 사람도 무조건 수작업으로 이렇게 타자로 입력하더라도 붙여서 입력을 해야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미리 지정해 놓은 값 이외의 값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또 영업 1부, 영업 2부 타자 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대량의 자료를 아주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겠죠. 타자에 대한 그런 힘듦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제가 여기 지금 대리라고 입력해 놨는데 직책이라고 하는 거. 직책은 미리 뻔해요. 그쵸? 예, 뻔한데 이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 놔 봅시다. 여기는 지금 판매 부서니까 부장급들은 안 들어간다고 치고 과장급들까지만 친다고 칩시다. 그리고 미리 이쪽에다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직급표라고 하나 만들어 놓죠. 사원,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차장, 과장 뭐 이런 정도만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만큼, 예, 범위를 미리 지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모든 값이라고 해놨었는데 이것을 목록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아까는 직접 타자를 치고 콤마로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값들을 지정을 해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셀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버튼이 있네요.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해 줍시다. 미리 오른쪽에 우리 만들어 놨잖아요. 직급표를. 여기서 불러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절대 주소로 불러 가지고 오죠. 자, 그래서 여기 미리 지정했던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대리 사원 뭐 이렇게 칠 필요가 없이 곧장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게 되면 뭐 타자를 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급에 대한 어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미리 만들어 놓은 값에서 간단하게 불러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이 아무도 없나요? 과장을 좀 더 볼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타자 치면 힘들어서 일들이 있지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 또 해볼까요? 여기 옆에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월이라고 입력하고요. 1월 하면서 1, 4분기만 입력하도록 하죠. 4월 달까지만 1, 4분기 자료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들어갈 값들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넣고 여기다가 목록을 지정을 해볼게요. 목록은 오른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설명 메시지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 설명 메시지라는 탭은요, 이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시트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시트를 다뤘을 때 여기가 뭐 하는 셀인지 어떤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안내 메시지를 넣는다는 거죠. 자, 이 셀에는 월, 1, 4분기 값만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값을 집어넣어 보죠. 자, 그리고 오류 메시지도 있어요. 오류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오류가 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중지, 경고, 그리고 정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중지 정도만 해 놓고요. 이거 역시 오류 메시지에다가 어, 오류를 어떤 오류를 할 건지 우리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1, 4분기 자료에는 1월부터 4월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친절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모장이 뜹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이 셀에는 월값만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모장이 떠요.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루더라도 내가 입력했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자료를 입력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이 셀의 안내문을 보고 다른 셀을 찍으면 안 나타나지만 이 셀을 찍게 되면 그러한 값이 나타나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값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5월. 그러면 제가 미리 설정했었던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네, 미리 설정했었던 에러 메시지. 우리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1, 4분기 자료에는 1월부터 4월까지만 입력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의 안내 메시지. 그래서 취소를 누르고 내가 잘못 자료를 입력했구나 를 인식하면서 자료의 값을 다시 정상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반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눈으로만 보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라고 권장을 드리지만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품목표를 만들어 놔 볼게요. 품목표를 세탁기, 그 다음에
음,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이렇게 해둬 봅시다. 요 네 가지만 판매한다고 쳐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지정해 주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넣어서 설정에다가 모든 값 목록을 지정해 주고요. 목록은 오른쪽에 미리 마련해 놓은 요것을 가지고 옵니다. 제목은 필요 없어요. 이 폼목표라는 것은 여기 값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딱 집어넣은 값만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 줄게요. 설명 메시지랑 오류 메시지를 필요하시면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탁기,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각각의 사람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거기다가 냉장고 뭐 몇 단가가 얼마 수량이 나오겠죠. 자,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건 제가 설정만 해놓고 입력하진 않아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것들 보고 이제 냉장고, 세탁기 뭐 이렇게 입력된 걸 이 통해서 다른 내용을 한번 배워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단가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죠. 세탁기는 뭐 1000원 단위로 할까요? 100원 단위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66만원 할까요? 66만원. 텔레비전은 한 80만원. 냉장고는 한 100만원. 에어컨 요즘 비싸죠. 뭐 에어컨은 벽걸이 에어컨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좀 싸겠죠? 한 70만원. 자, 이렇게 단가표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옆에 볼게요. 아, 세탁기는 내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세탁기니까 6만원 66만원이다 라고 적어야 되고, 텔레비전은 70만원 해놨나요? 80만원 해놨구나. 80만원. 내가 보고서 이것을 일일이 66만원, 텔레비전은 80만원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감이 오십니까? 이 란에 이 친구가 세탁기를 판매했다면은 세탁기를 내가 값을 딱 유효성 검사로 집어넣고 여기다가 세탁기 66만원이니까 66만원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너무 불편하겠죠. 지금 편하게 하려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했는데 단가는 내가 외워가지고 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66만원, 80만원, 100만원, 70만원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 단가가 변한다면 그럼 값을 바꾸면 되겠죠. 이거 너무 불편해요. 내가 세탁기인 걸 확인하고 66만원을 집어넣고, 자, 왜 불편한지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집어넣어 볼게요. 좋아요. 예. 목록을 선택해서 이 목록에 있는 단가표를 가지고 와 봅시다. 세탁기인 거니까 이거는 66만원 이내, 텔레비전이니까 이거 80만원 넣어줘야지. 마우스로 하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세탁기인데 어떤 친구가 80만원 이래 버리면 어때요? 냉장고니까 냉장고 뭐 70만원인가 다른 값이 입력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쵸? 여기는 66만원 해놓고 여기는 80만원 해놓고 그쵸? 문제가 있죠. 단지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건 값을 제한을 걸어 둬서 입력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이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죠? 세탁기가 입력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세탁기에 맞는 값이 자동적으로 세탁기인 걸 내가 확인하고 사람이 확인하고 값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인 것을 인식을 하고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뭘 팔지는 모르지만 냉장고였으면 이 자리에 100만원이 들어가고 이 친구가 만약에 세탁기를 팔았으면 66만원이 들어가고 이게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함수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VLOOKUP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VLOOKUP 함수는 엑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이고요. if 함수를 중첩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if 함수를 중첩시키지 않고도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필요한 값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한 함수예요. 자, VLOOKUP은요, 일단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일단 쓸게요. 숫자값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찾는 값을 먼저 첫 번째 칸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고요. 테이블에 있는 위치라 그럴까요? 범위를 지정을 해 주고요. 세 번째 칸에는 내가 테이블에서 찾는 값이 있으면 그 테이블 중에서 몇 번째 테이블의 값을 가지고 올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라고 하는 값을 테이블에서 찾을 거예요. 냉장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을 미리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서 설정해 두고, 이 테이블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이 값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세탁기를 찾았으면 그 값과 연결된 두 번째 열의 값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2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즉 뭐냐면 열의 순서라 그럴까요?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우리 랭킹 함수 구할 때 0하고 1 둘 중에 하나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0을 집어넣었으면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값을 구했고, 1을 집어넣으면 오름차순으로 값을 구하셨을 거예요. 스위치처럼 0과 1을 집어넣는데 이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을 집어넣게 되면 0과 1의 스위치를 집어넣게 되면 0일 경우에는 일치하는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요. 1을 집어넣게 되면 유사한 값을 찾아주게 됩니다. 세탁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해야죠. 일치하지 않는 값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 친구들이 있는데, 가령 95라고 하는 값을 찾을 때 테이블에서 소수점짜리 수까지 뭐 이런 식으로 91.5, 92.5, 93.5, 94.5 이런 식의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95라는 값과 가장 유사한 값은 어느 값이죠? 네, 가장 유사한 값은 이 값이지 않습니까? 95라는 값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 테이블에는 95라는 값이 없어요. 가장 유사한 값을 찾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스위치에 1을 집어넣고, 세탁기처럼 철자, 콤마 하나가 틀리게 되면 안 되는 정확한 문자여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의 0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찾는 값, 그리고 테이블의 범위, 열의 순서, 스위치, 이러한 문법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공장 위치. 그래서 공장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 용인 공장, 뭐 광주 공장, 뭐 수원 공장, 구미 공장,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세탁기는 용인에서 생산하고 텔레비전은 광주에서 생산하고 뭐 이런 식의 값이 연결된 값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과 연결된 단가는 80, 공장은 광주, 세탁기는 66만 원에 공장 위치는 용인, 이런 식의 테이블 표가 하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VLOOKUP이라고 하는 걸. 자,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가가 찍혀야 되는 이 자리에 먼저 셀의 현재 위치를 두시고요. 자, 이 값 몰라요. 지워 놓겠습니다.
예, 몰라요. 뭐가 들어갈지. 이 친구가 뭘 팔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단지 미리 설정을 해 두는 거예요. 자, 함수 마법사에서 v lookup이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되어져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찾는 값이라고 했어요. 뭘 찾죠?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해보면 G2라고 집어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 값을 찾는 게 아니야. 이건 결과예요. 내가 찾고 싶은 값은 뭐예요? 여기죠. F2의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뭘 집어넣는다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이 값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세탁기가 될 수도 있고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테이블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죠.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표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설정해 주세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테이블 꾸밀 때 테이블 앞에 뭐 1, 2, 죄송합니다. 테이블 앞에 뭐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순번 같은 게. 그래서 나 테이블을 이렇게 꾸며 놨는데 뭐 순번이라고 할게요. 아, 순위가 아니라 순번이죠. 오늘 오참 많이 나네요. 순번. 자, 나는 테이블 이렇게 꾸며 놨으니까 나 테이블 이거야 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테이블에서 무조건 첫 번째 열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테이블을 범위를 지정을 해라 라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범위를 꾸미되,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세탁기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에어컨 중에 하나가 있겠죠. 테이블을 이렇게 꾸며 놨으니까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테이블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위치해 있게끔, 이게 첫 번째 열이죠. 이게 두 번째 열이고요. 이게 세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꾸밀 때는 항상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이 찾는 값들이 있는 열이어야 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꾸며 주십시오. 왜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열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테이블에 번호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값의 열의 첫 번째 열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찾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값이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강조 드립니다. 내가 테이블을 꾸밀 때, 범위를 지정할 때 찾는 값들이 테이블의 첫 번째 열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많이 꼬였는데, 자, 함수마법사에서 vlookup 골라 주시고요. 첫 번째는 어디요? 내가 찾는 값, 죄송합니다. 잘못 지정했네요. 오류가 많습니다. 단가라고 하는 곳이 자동적으로 단가가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한 건데, 지금 엉뚱한 데를 찍었네요. 자, 요걸 F2 값을 찾는 거예요. 세탁기인지 뭔지 들어가겠지만, 테이블을 꾸밀 때 테이블의 위치는 이렇게 꾸며줘야 된다고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표를 내가 범위를 지정해 줄 때 찾는 값들이 첫 번째 열에 위치해 있게끔, 제 마우스 막 왔다 갔다 하죠. 예, 여기가 첫 번째 열이고 여기가 두 번째 열이고, 테이블에서 여기 세 번째 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꾸며 줍니다. 자, 그리고 자, column index number라고 되어 있는 거, 네가 찾는 값을 찾았으면 그 값과 연결되어져 있는 몇 번째 열에 위치해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찾는 게 아니라 찾았으면 그 값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가를 갖고 오고 싶은 거죠. 끌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꾸며 놨으니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러면은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2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range lookup, 찾는 범위에 초점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스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면 여기다 0을 집어넣고요, 유사한 값을 찾고 싶으면 1을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문자라고 하는 아주 정확하게, 그죠? 획 하나까지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을 집어넣는다고요. 자, 확인을 눌러보면 여기는 not answered라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왜 뜨냐면 지금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세탁기를 넣으면 66만원을 불러오고요, 텔레비전을 누르면 80만원이 들어가죠. 에어컨을 누르면 70만원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F2의 값을 뭐요? 여기 왼쪽에 있는 에어컨의 값을 찾아요. 자, 어디서 찾아요? 내가 미리 꾸며놓은 테이블에서 찾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테이블에서의 열의 위치가 찾는 값의 첫 번째 열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 가지고 와라.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라. 마지막 스위치는 0, 일치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0이라는 스위치를 집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무슨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다 자동적으로 값이 들어가겠죠. 근데 자꾸 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 같네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요. 뭐가 꼬였나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자, F5 값을 찾아라. 맞죠? 근데 찾는 테이블의 위치가 5, 6부터 Q6까지래요. 테이블을 엉뚱하게, 그렇죠. 지금 절대 주소로 테이블을 고정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동 채우기로 값을 증가시켰었을 때 테이블도 같이 아래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테이블 여기에 가 있네요. 자, 이해되시죠? 첫 번째 값에 구했을 때에 테이블의 위치를 고정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함수 마법사에서 이렇게 절대 주소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의 위치는 고정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주소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거. 자, 나머지 값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주소 바꿔놓고 다시 값을 구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감이 분명히 안 올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 브이로그를 배울 때 너무 헷갈리고 어렵고 해 보였는데,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이 처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 이 표에서 맨 오른쪽에 판매 금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장이라고 치고요, 에어컨을 골랐을 때 단가가 변화하고 세탁기를 골랐을 때 세탁기의 단가가 변화하듯이 여기 이 값을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단가가 변화했죠. 공장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칸에다가 셀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고요, 이 값을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할 겁니다. 자, vlookup 함수를 다시 골라 볼게요. 찾는 값은 무슨 값이죠? 이 값을 찾나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을 결정시켜 줄 수 있는 값이에요. 바로 F2가 되겠죠. 이 값에 따라서 I2의 값이 결정되도록. 자, 테이블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요만큼의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역시 똑같이 내가 찾는 값이 테이블 꾸며 놓은 거에서 첫 번째 열에 위치해 놓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공장의 위치가 들어가 있는 곳은 세 번째 열인 거죠. 따라서 세 번째 함수마법사 칸에는
여기는 아까는 2가 들어갔었는데 두 번째 열의 위치 값을 가져오러가 아니라 이번에는 세 번째 열에 위치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3을 집어넣습니다. 마지막 함수마법사 칸에는 지금 요것은 일치하는 값이죠. 예, 정확하게 글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0을 집어넣죠. 자, 이것도 역시 절대 주소로 변경시켜 줘야, 고정시켜 주어야 예, 테이블이 표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시켜 주시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게 되면 예, 각각의 이런 식으로 예, 단가표와 함께 미리 마련되어져 있는 그 값들을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값들을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옆에는 안 변합니까? 여기는 지금 안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죠? 여기는 집어넣으면 다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 금액을 쉽게 구하겠죠. 이거로 단가표 곱하기 수량을 해주면 판매 금액을 쉽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이 사람이 텔레비전이 아닌 세탁기를 팔았으면 짜르락 또는 냉장고를 팔았으면 짜르락 변하겠죠. 수량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값도 변화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량의 자료를 입력할 때 유효성 검사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값을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은 곳에서 불러오게 한다라고 하는 VLOOKUP 함수 여기까지 일단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우리 좀 다른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료를 대량으로 입력을 한 상태인데요. 이때 자료를 뭐 지금 11개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몇십 개나 몇백 개.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량의 자료란 말이죠. 수천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필터라는 기능인데 저 필터는 여기 위쪽에 메뉴에 있습니다. 물론 맨 꼭대기에 있는 메뉴를 데이터로 맞추었을 때 보이는 메뉴예요. 자, 이 필터 메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필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드롭다운 박스가 제목 옆에 붙게 됩니다. 엑셀이 이런 것들 잘해줘요. 자, 이때 자 부서를 한번 제가 볼게요. 드롭다운 박스를 누르고 보니까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정렬해서 보여줄 건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이겁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소팅을 해서 영업 1부, 2부, 3부가 있는데 현재는 모두 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영업 1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영업 1부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업 일부의 사람들만 화면상에 보이죠. 물론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열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숨기 기능으로 내가 영업 일부만 보고 싶기 때문에 영업 일부의 친구들만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죠. 영업 1부와 2부 둘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 2부를 같이 선택해 주고 누르게 되면 3부만 제외하고 영업 1부와 2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월 중에서 1월 달의 자료만 보고 싶다. 그러면 1월 누르면 1월에 대한 것만 자료가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필터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자기가 보고 싶은 자료를 수십 개, 수백 개 있더라도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목하게 눌러져 있는 필터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원래대로 다 원상태의 자료가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마음이 급해서 좀 놓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아래쪽에다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입력해야 돼요. 가령 뭐 학번, 이름, 또 이메일, 뭐 주소, 전화번호 할까요?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때 학번에는 여기는 지금 숫자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학번이 딱 미리 지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20 어쩌고저쩌고, 예, 여기에다가 학번 입력했을 때 유효성 검사 버튼을 눌러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목록만 해봤는데, 모든 값이 아니라 어떤 목록을 지정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길이, 날짜, 시간, 또 정수 단위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텍스트의 길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텍스트의 길이가 최소값은 5자리, 7자리로 해볼까요? 그리고 7자리, 최대값도. 그러면 7자리 이상 또는 7자리 이하의 값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 그리고 123 이렇게 7자리의 학번이 있다고 치게 되면 한 자리가 더 늘어나서 삐빅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2020 123 학번 오케이, 근데 2020 12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되고, 우리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학번대로만 입력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은 돼요. 되지만 이렇게 7자리를 맞춰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곳에서는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정수 단위를 지정할 수가 있죠. 최소값은 1에서부터 10까지인데 이렇게 정수로 1부터 10까지는 마음껏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11을 집어넣게 되거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0.1을 집어넣거나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정해 놓은 요만큼의 범위에서는 유효성 검사에서 내가 1부터 10까지로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보셨다시피 유효성 검사 안에는 어떤 날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가령 2020 뭐 01년부터 1월 1일부터 2020 12월 31일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 라고 지정해 놓게 되면 2020 뭐 1월 20일 들어가죠. 근데 2021 뭐 1월 1일 해봅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감이 오세요 이제? 예. 자, 이게 유효성 검사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셀을 지정을 해 놓고 그 값을 제약을 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값들에 대한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라는 거죠. 데이터의 통일성을 기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유효성 검사를 통한 대량의 자료 편리한 입력 방법, 그리고 VLOOKUP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기 다음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예제는요, 어떤 급여 명세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직위, 인원수, 급여의 합계를 각각 구해서 집어넣으래요. 근데 보니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다 있어요. 근데 칸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는 거죠. 일단 직위, 뭐 사장만 딱 아니 사원만 딱 다 구하고, 사원은 몇 명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죠. 이건 카운트 if 함수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근데 직위에 대해서, 직위가 사원인 경우에 합계가 얼마냐,
사원들만 사원 이 총액을 묶어서 사원만 총액이 얼마지 알고 싶을 때, 근데 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이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효성 검사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그리고 인원수는 count if 함수를 구해 보고요. 그 외의 합계는 우리 새롭게 배우는 함수인 sum if라는 함수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직위라는 란에다가 마우스 좀 키워 볼까요? 화면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 너무 키웠나? 자, 지금 이렇게 우물정자가 연속돼서 표시되는 것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칸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칸을 늘려주면 해결이 돼요. 자, 직위라는 란에다 일단 맞춰 두시고요.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값인데 이걸 목록으로 합시다. 목록에서 테이블은 없으니까 그냥 입력해 보도록 하죠. 사원, 대리, 차장, 과장까지만 들어가 있죠. 부장은 부장도 있었네요. 부장도 넣죠. 뭐 과장, 부장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직위를 탁 클릭하면 대리의 인원수가 착 나오고, 그리고 과장을 탁 클릭하면 과장의 몇 명인지가 나오고, 과장에 대한 급여의 합계가 착 나오고, 이걸 원하는 거겠죠. 자, 일단 요거를 비워둡시다. 비워두고 딜리트 눌러서, 저기가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하지만 바뀔 때마다 요 인원수가 변해야 되는데, 요거는 count if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count if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있었네요. 확인을 누르고요. 자, range 범위를 구합니다. 범위는 여기죠. 이 범위에서 자, 크리테리아 기준값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B28에 대한 값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원이면 이 범위 첫 번째 칸에 있는 범위에 사원의 숫자를 카운팅을 할 테고, A28이 만약에 과장이면 범위 지정해 놓은 곳에서 과장의 카운팅을 해줄 테고, 카운트 if가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해봅시다. 자, 일단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원을 집어넣으면, 기준값을 집어넣으면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사원의 숫자 6명, 4명, 3명 나오죠.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 뒤쪽에다가 and 기호에다가 명이라고 집어넣읍시다. 자, 요거 해주는 이유는 알죠? 원래 수식안에는 글자가 들어갈 수 없지만 글자를 수식에 붙이고 싶으면 and 기호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게 되면 이렇게 좀 친절하게 3명, 4명 하는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급여의 소개의 합계를 봅시다. 이거는 count if하고 거의 동일한 함수를 쓰시면 돼요. 바로 sum if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sum if는 기준이 되는 범위, 내가 합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범위를 줬고요. 그리고 실제 합계를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물론 맨 앞에 기준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급여 소개란을 구하는 곳에다가 마우스 커서 놓고요. sumif 함수를 찾아봅시다. sumif를 처음 사용해 보는 거니까 찾고요. sumif를 눌러서, 자, 첫 번째 칸에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이 범위에서, 자, 크리테리아 기준값이 뭐냐? 기준값은 여기죠.
count if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더하는 sum range, 여기를 보시면 실제 함수 더하는 함수는 총액인 여기를 더한다. 범위를 지정해 주십시오. 잘못 지정했네요. 기준값은 여기가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범위, 그리고 기준값, 그리고 실제 더하는 범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죠? 이 기준값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쏘리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실제 찾는 범위는 여기고, 여기서 A28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A28이 변하게 되면 그 값들을 변한 것을 대리면 대리, 과장이면 과장 찾아서 실제 더하는 건 이쪽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 박스는 찾는 값, 그리고 찾는 값에서 각각 연결되어져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실제로 더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부장을 선택했을 때, 사원을 선택했을 때 마치 count if가 변하듯이 급여의 합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함수를 배워본 거예요. 첫 번째는 VLOOKUP 함수와 그리고 SUM, IF 함수까지. 예, 좀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텐데,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놓은 예제 파일, 방금 전에 지금 우리 했던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실습 같이 꼭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런 수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일 텐데 각각 실습 예제를 갖고 직접 한번 해보셔야만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과 그리고 실습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되죠.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등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본인이 만약에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강의 출석에 대한 과제는 우리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엑셀을 통한 차트의 작성, 좀 쉬운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